간은 이제 간섭에 의한 결과로 회절무늬라고 부른다. 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를 이제 회절이라고 하고, 간섭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쪽 구멍에서 나온 빛, 요쪽 구멍에서 나온 빛, 요것이 이제 보강상쇄를 일으키면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간섭에 의한 결과죠. 무늬 자체는 이제 회절무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나는 광전효과라고 부르죠. 광전효과.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의 대표적인 예예요. 단색광이 우리가 이제 파동, 빛이 이렇게 오고 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녀석이 지금 광자라고 불리는 빛 알갱이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금속판에 있는 전자에 가서 들이받는 겁니다. 콩. 이 광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HF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전자의 전이를 관해서 설명할 때 에너지 준위가 1 낮은 곳에서 에너지 준위가 2 높은 곳으로 전자가 위로 이동하는 거 혹은 아래로 떨어지는 걸 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의 전이할 때도 빛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빛 에너지를 HF라고 쓰는 것 자체가 얘도 빛이 지금 현재 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광자, 입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전이를 설명할 때의 빛의 입장은 입자로서 두고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전이가 예시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거를 파동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빛의 입자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것은 빛의 입자성에 관한 내용이죠. 파동성, 회절무늬 자체는 파동성에 관한 거죠. 나는 이제 광전효과는 입자성의 증거이다가 될 거고요. 빛을 쪼여주어도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빛의 진동수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광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써두자면은 튀어나오는 전자를 광전 효과에 의한 전자라서 광전자라고 부르고, 이 광전자가 속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운동 에너지는 HF,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이람수를 빼야 되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F, 하나는 EF, 그 다음에 둘 다 광전자가 방출이 되었습니다. 자, 빛의 진동수는 2배이지만 운동 에너지가 2배가 아니다. 식으로 이유를 설명하여라. 그러니까 가에서 사용되는 식을 표현을 하자면은 빛의 HF를 갖고 와서 금속판 P의 일함수를 WP라고 쓰면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 EK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금속판 나이간에서도 이거를 쓰자면은 진동수가 EF짜리니까 EHF 빼기 WP 해서 운동 에너지 EK를 나오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다를 테니까 하나는 EK 가라고 부르고 하나는 EK 나라고 부릅시다. 이 일함수 WP가 0이 아닌 이상 얘네 둘은 비율이 당연히 2대1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일함수를 고려를 하면은. 자, 나의 빛의 진동수가 2배이지만 뭐뭐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누구의 운동 에너지냐면 이거는 이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죠. 광전자 운동 에너지는 2배가 아니다. 식으로 이유를 설명을 해라. HF 빼기 W는 EK. W 때문이죠. 자, 금속판 P의 진동수가 0.5F일 때 가나에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비율을 쓰라. 자, 그러면 이제 넣어 봅시다. 가에서는 HF 빼기 문턱 진동수가 0.5 HF, 일함수 부분을 이제 곧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전체 운동 에너지는 0.5 HF, 나의 경우에는 2HF, 일함수는 똑같이 0.5 HF, 여기는 1.5 HF.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비율은 현재 1대3입니다. EK의 비율은 1대3이죠. 운동량의 비율을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운동량의 비율은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줄 알고
분자 분모의 mm을 곱하면 2m분의 m제곱 v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건 다시 쓰면 2m분의 p의 제곱이 되죠. 결론이 운동 에너지를 2m분의 p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를 다루고 있으니까 질량은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이면 운동량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라고 써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 광전자의 물질파의 파장 비율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P분의 H, P랑은 또 역수입니다. 그래서 람다의 비율은 루트 3대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가와 나 중에 빛의 세기가 큰 빛을 구별하려면 우리는 광전자의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가? 이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거는 우리 눈에는 눈부셔 이런 효과를 주고요. 이거는 이제 빛을 입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빛 알맹이의 수입니다. 광자 수예요. 광자 한 개가 날라와서 H세포가 이 함수보다 크면 광전자 한 개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광전자 수랑 1대1 대응을 합니다. 물론 그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함수보다 클 때만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광전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모아서 전류를 측정하죠. 그 전류를 우리가 광전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빛의 세기를 알려면 광전자 수를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전자의 개수를 직접 세리진 않으니까 광전류를 측정하게 되죠. 다음 검정기랑 광전효과 실험은 이제 금속박이 오므라들면은 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 실험이 최초에 에버랜트 막대를 접촉을 시켜서 마이너스를 대전시켜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를 대전시켜 놔서 금속박이 서로가 서로한테 청력을 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금속 일한수보다 크면, 그러니까 광자 H세포가 더 크면은 여기서 이제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차지죠. 마이너스 성분이 빠져나가면 이 금속박은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들고 중성이 돼갈 거예요. 중성으로 가는 중이겠죠. 그럼 이제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라든다라는 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음, 움직이지 않는다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음. 다른 말로 치자면은 빛의 진동수가 F0,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음.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서 광전 효과가 일어났음. 이런 사가 되는 거죠. 자, B가 오므라든 이유를 서술하여라.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방전, 빠져나갔다. 빠져나갔다. 금속박은 중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청력이 약해지니까 오므라들게 되죠. 단색과 예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실험 결과가 다른가? 문턱 진동수 기준으로 B는 진동수가 크니까 효과가 일어난 거고, A는 진동수가 작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세기를 증가시켜도 금속박은 오므라들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인가? 광전 효과의 유무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의 세기와는 무관합니다. FA가 F0일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죠. 빛의 세기는 무관합니다. 자, 실험 1, 2, 3, 4에 사용된 진동수를 F1, C4라고 하자. 대소관계를 쓰라.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HF 혹은 HC 나누기 람다라고 쓰죠. 광속시가 일정하고 H는 플랑크 상수고, 그래서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은 겁니다. 자, 이거 진동수 F1, F2, F3. 근데 써놓고 보면은 3번과 4번은 파장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F4이자 F3랑 동일해요. 그런데 파장이 2배가 됐으니 진동수는 반절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F3은 2분의 1 F2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F2, F3, F4에서 F3, 4는 사실 같은 거고요. F2는 2배짜리니까 진동수가 더 큰 거죠. 요때 이미 기억은 나옵니다. 3번, 4번 실험에서 광전자가 방출됐는데 2번 실험은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방출되죠. 무조건 방출될 거예요. 그리고 방출이 안 됐다는 거는 여기 1번 실험의 진동수가 전체에서 가장 작다는 얘기죠. 전체에서 가장 작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로랑 원의 대소합 관계를 해야 되는데 HC 나누기 람다 제로라는 빛 에너지가 HC 나누기 람다 원이라는 빛 에너지보다 작아서, 그래서 지금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난 거죠. 방출 안 됨이죠. 작아서. 그래서 파장만 비교를 하자면은 람다 제로가 람다 원보다 더 긴 상황이죠. 단연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여 서술하라. 자, 빛의 세기와 에너지를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빛의 세기와 빛 에너지. 빛 에너지는 HF 혹은 HC 나누기 람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진동수랑 파장의 개념을 사용했죠. 한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 HF 빼기 W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건 진동수가 크다는 거고, 파장은 짧고 광전자의 속력은 빠르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하나의 묶음이에요. 다시,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건 진동수가 크다는 거, 빛의 파장은 짧다는 거, 그 다음에 광전자의 속력은 빠르다는 거죠. 한편 빛의 세기는 광자수라고 했어요. 광자수.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면 1대1 대응을 하게 되면서 광전자수를 늘어나게 할 거고, 우리가 이 광전자를 한 곳에 모아서 전류로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끼리 서로 연관이 있는 개념이고, 아래에 있는 것끼리 서로 연관이 있는 개념이에요. 자, 기억을 채우고 이유를 설명하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 제로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HF A 거에서 빼기 2라면서 W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A도 쏘고 B도 쏩니다. A도 쏘고 B도 쐈는데 여전히 최대 운동 에너지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A와 B의 진동수가 같거나 아니면 B의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칸에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만들어낸 전체 운동 에너지가 더 작다면 안 쓰겠죠, 그죠? 이번에는 BC를 같이 썼는데 E0가 나왔다는 건 이건 누구 때문인 거야? C 때문인 거죠. H, F, C 빼기 2람수 해서 E0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ABC를 다 갖다가 쏘면은 이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녀석이
가장 빠른 전자를 뱉어나게 해줄 거고, 그러면은 C가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결정하게 될 테니까 기억은 동일하게 E0가 되죠. 자, E0를 쓰고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색각을 혼합하여도 HF가 큰 광자가 광전자의 EK 맥스를 결정한다. 이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단수광을 혼합한다고 단수광의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J짜리랑 2J짜리랑 광자 쏜다고 5J짜리로 합체되는 거 아니고 3J짜리도 날아가고 2J짜리도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큰 녀석이 무조건 최대값을 결정하게 되겠죠. 자, 대소관계를 쓰라. FA랑 FB 중에서 B는 같거나 작을 거예요. 그리고 C가 가장 큰 거는 확실하죠. 자, 소자의 영어 줄임말은 CCD고요. 차지 커프드 디바이스, 우리말로는 전하 결합 소자라고 부르죠. 전하 결합 소자. 광전 효과에 의한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입자성이고요. 전자 양공쌍이 생성되는 양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P형과 N형 안에는 이미 양공과 전자들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은 이 자리에서 뻑 하고 전자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이 되는 거죠. 당연히 광자수죠. 광자수.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자수가 많으면 전자 양공 쌍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요. 이 광자수가 많다 적다라는 걸 우리가 빛의 무엇이라고 부르죠? 빛의 세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CCD는 빛의 세기,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빨간색, 이제 레드, 그린, 블루 필터를 둬서 레드를 통과한 빛은 얼마나 강한지, 그린을 통과한 빛은 얼마나 강한지, 블루를 통과한 빛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RGB의 강도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겁니다.